강아지 귀 청소는 자주 해줘야 건강에 좋은 걸까요? 정말 주사 마취보다 호흡 마취가 더 안전한 걸까요? 정말 강아지 한 살은 사람의 7살에 해당되는 걸까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통증을 덜 느낀다고 하는데 정말인 걸까요? 간혹 여러분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요, 정말 서열 문제 때문인 걸까요? 강아지의 분리불안은요, 집을 오랜 시간 비우는 여러분의 잘못일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강아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강아지의 귀 청소는 자주 해주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귀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얇은 한 층의 상피세포가 웨이도를 구성하며 귀 점막을 형성하고 귀의 표면을 보호하게 됩니다. 여기를 세정제를 써가며 더구나 면봉같이 거친 것을 사용하 닦거나 긁어버리면요, 귀 표면은 상처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 상처에 귀 안에 번식하는 여러 상재균들이 침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귀병이 생기며 귀병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상의 귀는요, 표면의 점막 조직의 분비물로 인해 약간은 기름진 반짝반짝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 오일리한 상태가 귀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귀를 스스로 보호하며 귀에 생기는 여러 오염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이비인후과 계통은 안 건드릴수록 좋으며 만약 치료 목적으로 건드려야 한다면요, 수의사에 의해서 최소의 조작으로 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귀는 안 건드릴수록 좋습니다. 털도 안 뽑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사 마취보다 호흡 마취가 정말 더 안전할까요? 사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정확히는요, 수의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마취를 강아지의 상태나 시술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서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의 차이가 정확히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람에서는요, 많은 경우 건강한 성인의 1시간 이내 시술의 경우는요, 수면 마취를 하게 됩니다. 주사 마취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시술이 중하거나 시술인이 노인이거나 질병을 가진 사람이거나 시술의 규모가 큰 경우는요, 마취과 전문의가 동반하여 주사 마취로 유도를 한 후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사 마취냐 수면 마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아지의 상태와 시술의 종류에 따라 더 적합한 마취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 수면 마취 역시요, 주사 마취 후 삽관을 하여 마취 유지를 가스로 하는 것입니다. 마취의 위험도나 사고의 확률을 평가할 때는요, 마취의 종류보다는요,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클래스 1, 2, 3, 4, 5로 나누고요, 마취 사고의 위험도를 정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적합한 마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수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강아지 한 살은 정말 7살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아지의 1년은 사람의 7년이라는 잘못된 정보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최근에 DNA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DNA를 둘러싼 단백질 형질이 조금씩 변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강아지 역시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거를 후생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이 후생유전학에 근거하여 이 DNA를 둘러싼 형질의 변화를 사람과 강아지를 대조하여 얻은 새로운 강아지 나이 환상 공식을 보면은요, 대형견인 레트리버를 기준으로요, 태어난 지 7주 정도 된 레트리버는요, 사람 나이로 9개월령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레브라도 레트리버 한 살의 나이는요, 사람 나이로는요, 자, 놀라지 마세요, 31살에 너무 자라버린 청년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수긍이 갑니다. 신체 능력이 거의 최고조를 이루기 시작하는 시기니까요. 레브라도 레트리버의 나이로 2살은요, 사람 나이로 42세의 중년기로 접어들며 4살의 레브라도 레트리버는요, 사람 나이로 무려 53세의 장년이라 그럽니다. 9살의 레브라도 레트리버는요, 사람 나이로 66세로 노년기입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면요, 초반에 급격히 성장과 노화가 진행되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천천히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전학적 DNA 변화에 기초한 나이 환상 공식이니까 이 공식이 아마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강아지 노화에 대한 공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통증을 덜 느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일까요? 이것은요, 동물의학 분야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기 시작한 분야가 동물 통증에 대한 연구 분야라 생긴 오해일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통증을 느낍니다. 단지요, 강아지는 야생동물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약한 동물은 도태되는 어떤 자연의 습성상 자신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증이란 것이요, 개개인의 고유한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치과 갔다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다 그러면 치과 갈 때 더 아프게 느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 사람조차도요, 문화나 나이에 따라서 같은 질병에서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통증이란 것은요. 실제로 개인 성향의 서양 문화권은요, 자신의 통증이나 질병을 숨기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자신이 덜 아프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집단의 성향이 강한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자신의 질병이나 아프다는 사실을 공개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프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다 그럽니다. 강아지 행동과 통증에 대한 코티솔치의 증가를 근거로 보면은요, 강아지들 역시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아지도 아파합니다. 단지 그 표현을 숨기기도 하고 표현하더라도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아지에게 사람 말 한마디를 가르칠 수 있다면은요, 저는 꼭 나 아파 이 말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강아지가 집안 식구 중에 유난히 내게 으르렁거리는 거는요, 내가 서열이 밀려서 그러는 걸까요? 이건 역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TV를 보다 보면은요, 뭐 사람과 강아지의 문제 중 많은 부분을, 특히 강아지의 공격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요, 뭐 서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과 강아지는요, 서열이 없습니다.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강아지와 사람은 종이 다르기 때문에 서열로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만약에 10마리가 있으면은요, 10마리가 서로 서열을 정하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요.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던 습성상 협동하여 무언가를 이루려면은요, 서열이 존재해야 사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도요, 사람은 사람이지 강아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는요, 사람을 두고 서열을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도요, 뭐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단 완전히 종이 다르기도 하고요. 밥그릇이나 잠자리, 암컷 강아지나 혹은 주인의 사람 등 이런 리소스를 놓고요, 경쟁하는 관계 자체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서열이 필요가 없어요. 정할 필요도 없고요. 강아지는 사람과 자신의 종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서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 동물 행동학의 정론입니다. 이미 정립이 된 이론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던 절대 서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섯 번째로요, 강아지의 분리불안은 여러분이 집을 오래 비워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의 책임인 건가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예전에 누군가가요, 당신은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충분히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쁜 것은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강아지를 먹이고 놀아주고 함께 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고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할 존재가 필요하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줄 이런 존재가 필요한 거죠. 강아지의 분리불안증은요, 뇌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더 자세히는요, 뭐 중뇌 변연계 세로토닌 부족에서 생기는 정신질환의 일종인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과 단절이 되면은요, 스트레스는 어느 강아지나 받을 수 있지만은요, 이것이 불안증이나 공포증으로 되진 않습니다. 스스로 놀기도 하고 잠도 자며 나름의 방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거나 공포스럽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요, 일종의 정신병 상태이며 사람의 강박증이나 대인장애, 공황장애와 비슷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현대의학으로는요, 유전적인 결함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이미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 정신적으로 약간의 결함이 있는 아이가 여러분의 부재라는 트리거에 반응하여 정신적 이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병의 정의입니다. 내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때문에 분리불안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며 치료를 해야 하는 선천적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생 약을 먹으며 증상의 완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뭐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지 않은가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강아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